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의미전달의 원리, 된소리하고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합성법, 합성어, 파생어, 네, 복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품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예요. 굉장히 많은 양, 그리고 비교적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강의에 비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난 강의가 쉬운 내용들이었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보죠. 품사. 성질이 같은 단어끼리 모아놓은 갈래이고요. 그리고 국어의 품사는 문장 속에서 단어가 담당하는 기능, 그리고 형태, 그리고 의미, 이 세 가지 기능에 따라서, 속성에 따라서 그 갈래를 나누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체언, 문장의 주체적인 성분을 이루는 것이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언인데요.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죠. 다음, 수식어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거죠. 네, 한정한다고 하죠. 그 속성을, 내용을. 그래서 관형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꾸며주는 말이긴 하지만 꾸며주는 대상이 다른 것이죠. 관형사는 명사만 꾸며주고 부사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다 꾸며주죠. 심지어는 문장까지도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관계형,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조사,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독립은 독립적으로 쓰이고요. 감탄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포괄적으로 그냥 품사가 무엇이냐? 기본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단어의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자, 단어의 여러분들 역할, 기능, 의미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선생님 읽어 보시면 흠이 있어서 새 물건으로 바꿨다. 여러분 새가 뭐 하고 있죠? 뒤에 있는 물건을 자, 뭐 합니까? 수식화해주고 있죠. 수식원이군요. 근데 뭐를 수식해주고 있습니까? 뒤에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죠. 따라서 관형사예요. 자, 다음 생일 케이크의 초를 몇 개나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단위요 수식해주고 있죠. 자, 수식어입니다. 아무 의사라도 좋으니 빨리 좀 모셔오세요. 급한가 봐요. 병이. 역시 마찬가지로 수식 기능 담당하고 있고요. 자, 다음 볼까요? 저기 걸려있는 저것이 우리 누나가, 여러분 저건 뭐예요? 지금 지시하는 거죠. 지시 대명사죠, 그쵸? 이거군요. 답은 나왔어요. 자, 다음 선택지 5번 볼까요?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이 뭐 꾸며주고 있습니까? 국가의 속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선택지 4번입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체언 중에서 명사 보겠습니다. 뜻,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그래서 명사인 거죠. 이런 것들. 조사가 붙어서 다양하게 쓰인다. 조사는 흔히 명사와 붙죠. 그러나 여러분들 조사는 명사에만 붙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보죠. 이순신은 그래서 주어를 만들죠. 하늘에 부사를 만들죠. 그래서 주격조사, 부사격조사. 그쵸? 처소부사격조사예요. 장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쭤보죠. 물어볼게요.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는 뭐가 있습니까? 용언이죠. 그래서 용언이에요.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때문에. 밑에 볼게요. 명사의 성질 볼까요? 관형사나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 관형사나 관형어. 기능은 같지만요. 여러분들 정체가 달라요. 관형사는요. 불변어예요. 그래서 똑같이 명사를 꾸며주긴 하지만 관형사는 불변어 활용하지 않습니다. 어미가 붙지 않아요. 그러나 관형어는요. 활용해요. 그래서 용언의 기본형에 은 또는 는의 형태가 붙어서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관형어예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 기본형이 뭐죠? 새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언, 형용사죠? 운 붙어서 새로운 사실이 된 거죠. 이거 뭡니까? 관형사입니까? 관형어입니까? 변하잖아요. 가변어잖아요. 불변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관형어인 거예요. 예를 들면 새로운이 아니라 새 사실하면 이거는 관형사겠죠? 왜? 새라는 단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쵸? 자, 모든 종류 뭐예요?
관형사죠? 왜?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용언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형사고요. 용언에서 왔기 때문에 관형어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관형어, 관형사가. 기능은 똑같지만 본질적으로 자, 복수전미사 가 붙어서 복수형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너희들 이런 식으로 갈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에 따라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 고유명사, 보통명사, 자립명사, 의존명사 이렇게 나눠요. 고유명사, 보통명사, 자립명사. 자,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요. 요 녀석을 좀 우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의존명사라는 거는 흔히 어디에서 자주 물어보냐면 띄어쓰기. 이제 뒤에 가면 여러분들 우리 뭐 표준어 규정, 뭐 띄어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한글 맞춤법 가면 의존명사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의존명사는 그 앞말과 앞말에 반드시 띄어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뿐의 쓰임. 여러분들 뿐이라는 단어 붙여 써야 될까? 그리고 띄어 써야 될까? 우리 여러분들 고민될 때 많죠? 그럼 뿐을 붙여 써야 됩니까? 띄어 써야 됩니까? 답은 둘 다 맞아요. 자, 왜 둘 다 맞죠?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품사에 따라서 띄어 쓰는지 아니면 붙여 쓰는지 이게 여러분들 달라요. 자, 여러분들 뿐 잠깐 볼까요? 뿐은요,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의존명사와 보조사를 쓰여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의존명사를 보도록 할게요. 의존명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말이 띄었어요. 그래서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반드시 앞말과 띄어 쓰는데 보조사로 쓰일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니까 앞말에 붙였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의존명사와 보조사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 보조사라고 했는데 보조사도 뜻을 보충해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는 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조사는 주로 명사에 붙죠. 그래서 앞말이 명사잖아요. 그러면 뿐은 붙였어야 돼요. 보조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앞말이 명사가 아니라 관형어 또는 용언일 경우에는 용언이 여러분 관형어의 형태가 되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체온을 꾸며주죠. 그쵸? 따라서 두 개는 분리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의존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앞에 있는 말이 용언이면 띄어 쓴다, 의존명사 된다. 앞에 말이 명사면 붙여 쓴다, 조사가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여기 보시는 거예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대명사.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흔히 뭐 지시대명사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지시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난 강의에서도 연습 문제 볼 때 잠깐 이 예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시대명사하고 지시관형사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능은 같아요. 지시한다라는 거. 근데 대명사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명사예요. 자립이 가능한데 의미적으로나 어떤 이 문법적으로나 근데 지시관형사는요. 그렇지 않아요. 지시관형사라는 거 지시한다라는 기능 같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지시 대상,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을 또는 누구에게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 띄어쓰고 이 나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두 개를 띄어쓴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시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는 나무잖아요. 내가 가리키는. 그쵸? 그래서 가리킨다라는 지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엇이다? 지시관형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나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이것은이라고 하죠. 이것이라고 하면 대명사, 이라고 하면 뭐? 관형사. 그쵸? 이건 나무 안 하잖아요. 그쵸? 대명사. 자, 명사. 그러면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붙어서 다양하게 쓰이고요. 너희가 이것을 관형사의 꾸밈을 받을 수 없지만 용언의 관형형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온갖 나무 되죠. 온갖 꿈 이런 거는 되는데요. 온갖 자네는 안 돼요. 대명사. 자, 그러나 용언의 관형사형 기본형이 뭐죠? 멋지다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용언 형용사죠. 의 관형형 꾸며주는 형태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있는
꾸며주고 있죠. 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명사. 자, 그래서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가 있다는 거. 근데 특히 여러분들 인칭대명사 말고요.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 지시관형사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시대명사 그것, 이것, 저것, 여기, 저기, 거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것 빼고 기 빼면 이건 무엇이다? 지시관형사다. 뒤에 뭐가 온다? 채워놓는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서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것 지시대명사죠. 이 연필 그지가 저 목걸이 지시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여러분들 뭐죠? 당연히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수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수명사죠. 근데 수관형사도 있어요. 자, 보죠. 지시관형사처럼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이런 것들 수사, 수명사니까 조사가 붙어서 다양하게 쓰여요. 하나는 둘을 셋이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자, 관형사 하나 용언의 관형형이 꾸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관형사 온갖 하나 안 돼요. 용언의 관형형이죠.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용언의 관형형 하나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수사, 서수사 뭐 이렇게 나누는데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사물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수사하고요. 수관형사는 달라요. 이런 것들이죠. 하나, 둘 하면 이거는 수사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조합 됩니까? 하나 사람 되나요? 안 되죠. 하나 사람 안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거는 되죠. 이거는 한 사람 얘는 되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는 요 녀석은 이 어휘는 얘는 정체가 뭐예요? 체언이죠. 명사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명사는 어떻게? 누가? 관형사가 꾸며줘야 되겠죠? 한 사람. 이거는 되죠. 따라서 한은 뭐예요? 수사가 아니라 수관형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것들. 한두, 세, 네 이런 것들. 재밌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용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용언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용언 이번 시간 이번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용언의 품사 뭐가 있습니까? 동사와 형용사. 자, 그럼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용언은 왜 용언이죠? 활용하니까. 활용한다는 게 뭐죠? 형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이에요? 형태가 변해요? 그래서 용언이에요.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똑같은 수식의 기능을 서술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관형사냐 또는 용언의 관형형이냐 라는 거 이게 달라지는 지점이 불변어냐 가변어냐 즉 다시 말하면 형태가 변하지 않느냐 변하지 않으면 관형사 변하면 용언의 관형형 즉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자, 동작이나 작용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기능과 서술 기능 담당합니다. 자, 성질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그래서 용언입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이라고 하죠. 변하는 부분 어미라고 해요. 화면 볼까요? 어미 변화하여 다양한 성분으로 쓰인다. 여러분들 기본형이 뭐죠? 먹다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사죠. 여기에 뭐가 붙은 겁니까? 네, 관형형 어미. 마찬가지로 먹다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동사의 기본형이죠. 자, 어말음이 어쨌건 붙어서 서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밑에 명령형 문과 청유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부연 설명하면요.
동사와 형용사가 이 녀석들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많은 것을, 뭐 속성 자체가 뭐 작용 동작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 단순하게 어떤 정적인, 추상적인 개념의 내용이냐. 물론 이게 본질적인 차이이기도 하지만 동사는요, 굉장히 그 활용 또는 가용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많아요. 근데 형용사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명령형, 먹다 한번 볼까요? 먹지 말아라. 이런 거 되죠? 근데 예를 들면 형용사 한번 보죠.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쁘다라는 형용사의 명령형이 될까요? 이거 있습니까? 예쁘다의 형용사? 명령형? 없죠. 또는 뭐 아름답다의 뭐 명령형 있습니까? 선생님 아름답지 말아라, 예쁘지 말. 여러분 이거 아니죠. 이건 말하라, 말다. 다른 동사가 첨가가 된 거잖아요. 그쵸?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령형 없어요.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표현들이 뭐냐면요. 이런 것들. 청유형이나 명령형. 자, 여러분들. 건강하다. 이거 뭐죠? 형용사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세요라고 하죠.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행복하세요? 이런 표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명령형과 청유문을 만들 수 있는데 형용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보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자. 다 됩니다. 동작 동사, 사람의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하고요. 명령형 청유문 다 가능합니다. 먹다 자다. 자연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명령형 청유문 자, 다 됩니다. 자기동사, 그러다, 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와 조사의 결합. 여러분들 조사는 흔히요. 대부분의 조사는 명사와 결합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가 동사와 결합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 말고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 있어요. 여러분 조사는요. 조사는 조사끼리도 결합해요. 조사는 심지어 부사와도 결합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재밌어요. 조사는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자, 너 뒤에 뭐가 붙을까요? 너? 자, 너뿐이라고 했을 때 이거 띄었어야 합니까? 아니면 붙였어야 됩니까? 기억나시죠? 이거 붙였어야 되겠죠? 왜? 조사잖아요. 보조사. 앞에 체온이 있으니까. 앞에 여러분 용언이면 이거 띄었어야 된다고 했죠? 의조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너뿐. 예를 들면 너뿐에다가 뒤에 이다 붙이면 뭐예요? 서술격 조사. 그쵸? 보조사, 서술격 조사. 예를 들면 너뿐만 아니라 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보조사, 보조사. 조사끼리도 결합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조사끼리도 결합하면서도 부사와도 결합해요. 물론 부사격 조사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 자, 굉장히 다양하게 결합하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조사가 명사와만 결합한다. 아닙니다. 근데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격조사는 흔히 주격, 목적격, 네, 체온과 결합합니다. 보죠. 대부분의 조사, 잠자리를 잡기는, 네, 명사형과 결합하는 거예요. 힘들었다. 자, 격조사 또는 보조사와 결합합니다. 다음. 동사의 연결형과 보조사의 결합. 마음에, 자, 연결음이 지 붙었네요. 들지는 않았다. 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종결형, 힘들었다. 고 말했다. 다음 종결형 먹네 그려. 네, 아주 다양하게 쓰이네요. 뭐 동사의 조사가 다양하게 붙기도 하지만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동사, 조사 또는 명사조사, 뭐 부사조사 안 되는 게 없네요. 조사는. 그렇죠? 네. 근데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다음 형용사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형용사 보기 전에 동사 잠깐 다시 정리할까요? 동작, 작용 나타내고요. 그리고 명령형, 청유문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조사와도 변형되어 결합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형용사 볼게요.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그거예요. 물론 조사와 결합하는 것 가능하긴 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우리 동사 말씀드릴 때 얘기했지만 뭐 명령형 또는 청유형 이거 안 돼요. 자, 보죠. 곱다, 이쁘다, 착하다 이런 성질을 나타내는 것들. 자, 어미가 변화해서 다양한 성분으로 쓰이고요. 자, 예쁘다가 예쁜 되어서 관형어로 쓰이는 것이죠. 뒤에 명사 오면서 예쁜 사람. 자, 예쁘다 서술어. 명령형과 청유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얼굴이 고와라. 너는 곱지 않으니까 고와라. 이거 안 돼요. 자, 근데 감탄문은 돼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고와라는 뭔가 이거죠. 꽃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꽃이야. 야, 꽃이 고와라. 내 여자친구가 참 고와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 돼요. 감탄문은 우리 예쁘자. 안 되죠? 청유문도 당연히 안 됩니다. 성상형용사와 형용사는요, 지시형용사로 그 갈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형용사라는 것은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로서 뭐 좋다, 깨끗하다 이러한 어휘들이 있어요. 다음 지시형용사는요, 지시성을 띠는 형용사예요. 이, 그, 저가 붙죠? 아, 지시. 이, 그, 저? 그래서 이것저것 그것은 지시대명사. 이, 그, 저는 지시형용사.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는 지시형용사. 재밌죠?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형용사와 조사와의 결합 역시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의 명사형과 대부분의 조사가 결합할 수 있어요. 그녀는 예쁘기도 하였다. 예쁘기는 하였다. 뭐? 명사형과.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연결형. 풍요롭지는 않았다. 자, 연결형과 보조사, 연결형이 종결형 행복했다. 고하였다. 자, 무겁네. 그려. 이런 식으로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네, 동사와 형용사의 대표적인 구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무엇 는다라는 현재형 어미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먹는다는 되는데요. 예쁜다는 안 돼요. 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용사는요. 그 형용사의 기본형 자체가 그냥 현재형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꽃이 예쁘다. 뭐 이거 자체가 그냥 현재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과거 시제 같은 것들은 가능하죠. 뭐 미래 시제도 가능하고요. 그쵸? 뭐 예뻤다. 뭐 예쁠 것이다. 또 뭐 예뻐질 것이다. 동사 명령형, 청유형 어미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앉아라 되는데요. 네, 앉자 되는데요. 네, 형용사 많다가 많아라 안 돼요? 마찬가지로 많차도 안 됩니다. 다음 동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섬이 무엇는과 결합이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아름답는다.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자, 아름답는 있죠? 아름답는다가 아니라 자다 자는 그리고 귀엽다 귀엽는 안 돼요. 아름답는 안 되는 것처럼. 자, 없다 아니다는 형용사고요. 있다는 동사 또는 형용사로 모두 쓰일 수 있다는 거.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용언이죠. 용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사와 형용사라고 했죠. 자,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일단 개념어부터 볼까요? 본과 보조가 쓰였죠. 여러분들 보조라는 건 뭔가요? 본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보조가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조도 뭐예요? 본도 뭐예요? 보조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본이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본이라는 개념하고 보조라는 개념은요. 두 개가 하나의 그냥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언 두 개가 연속된 거예요. 주로 서술어 구에서 드러나요. 그랬을 때 하나는 본 용언이고 하나는 보조 용언이 되는데 그러면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본용언 말 그대로 본용언이죠. 문장에서 용언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조용언은 뭐냐면요. 문장에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본용언은 그 문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하겠죠. 왜? 본용언이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보조용언은 문장에서 생략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려보면 되는데 본용언 같은 경우에는 용언이 2개 연속될 때 앞에 거는요 무조건 본용언이에요. 뒤에 거만 판별하시면 돼요. 이랬을 때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이 있는 반면에 본용언끼리의 결합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인 경우에는요. 띄어쓰기를 할 때 원래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글 맞춤법 할 때 띄어쓰기 자주 나와요. 자, 그러나 붙여쓰기도 가능해요. 왜? 붙여쓴다고 해서 이것이 합성어가 되어서 다른 말이 되지는 않아요. 자, 근데 있지 않습니까? 본용언끼리의 결합은요. 결합이 아니라 본용언끼리의 연속인 경우에는 붙여쓰면 안 돼요. 반드시 띄어써야 돼요. 왜? 본용언들은 말 그대로 본용언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하면 그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띄어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뒤에 거를 가려보면 돼요. 자, 보죠.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 냉면을 먹고 싶다. 2개 다 본용언이고 보조용언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볼까요? 보시면 본용언 나왔으니까 가다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기본형에서 어떻게? 어미 탈락하고 연결어미 고가 붙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쉽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용언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문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뭡니까? 가다죠. 나는 학교에 간다죠. 나는 학교에 쉽다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쉽다 지워도 어때요? 의미가 통하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게 보조용언이에요. 이 경우에는 붙여 써도 되고요. 띄어 써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고 싶다도 되고 가고 싶다도 되는 거예요. 뒤에 거만 가려보면 돼요. 단 앞에 거는요 볼 필요 없이 무조건 본용언이에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냉면을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무조건 본용언이에요. 나는 냉면을 먹는다잖아요. 그쵸? 나는 냉면을 싶다 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여러분 이것과 이제 더불어서 본용언끼의 결합을 한번 볼까요? 이런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 한번 볼까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어구가 보이죠? 쌍이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만들다 기본형 동사죠. 주다 기본형 동사죠. 동사 용언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건 무조건 뭐라고 했죠? 얘는 무조건 본용언이에요. 자, 본용언지 한번 볼까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주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주었다고 하면 이거를 사주었는지 직접 나의 정성과 성의를 담아서 만들어 주었는지 모르잖아요. 핵심적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뒤에 거 이거 당연히 본용언인 거 검증이 됐죠? 본용언이에요. 당연한 거고요. 그럼 주었다 한번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 이러면 이거 뭐예요? 내가 먹으려고 만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내 친구를 주었는지 모르는 거죠. 만들어서 그냥 냉동실에 넣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뒤에 것도 썼으니까 생략되면 안 되죠. 즉 이 경우에는 앞에 것도 본용언,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본용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용언끼리는 어떻게? 반드시 띄어써야 한다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언의 활용, 어간,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는 부분, 어미. 자,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용언의 활용형, 그리고 용언의 활용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품사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재밌었던 거는 지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형사이냐 또는 수관형사이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형용사 마찬가지로 지시형용사이냐 형용사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거, 진짜로 이제 중요한 거, 동사와 형용사의 용법들 그리고 차이. 자, 동사와 형용사 중에서 동사는 그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러나 형용사는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동사는 명령형과 청유문이 가능하고 현재형 표현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명령형 청유문 불가능하고 무엇는이 붙어서 현재형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